모바일로 동영상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 오래 쓰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뒤쳐져 있는 건 아닌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캐티 테크토크 디스플레이 분야 이야기를 나누게 된 디스플레이 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철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기기인 휴대폰과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휴대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는 가장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성능이 필요하고 또 이런 성능들은 어떠한 기술들로 구현되는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민 수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디스플레이 연구센터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있는 조현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마이크로 LED 분야의 패널 그리고 관련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디스플레이 연구센터 오민석이라고 합니다. 옥사이드 TFT와 그다음에 퀀텀 EL 소자,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광 센서 관련한 일들을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학 소재 분야를 전공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용 소재, 특히 퀀텀 양자층 기술과 다양한 고분자 복합 소재 기술을 개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휴대폰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소비 전력을 절감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배터리가 하루를 못 버텨서 곤란했던 적 있으실까요? 먼저 휴대폰에서 소비 전력 절감은 사용 시간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점차 대두되는 AI 반도체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소비 전력 절감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력을 절감한다고 하면 그냥 배터리 오래 쓰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 이상이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스마트폰에는 AI가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하다 보니까 전력 소모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력을 절약해야 AI 기능도 원활하게 쓸 수 있고 발열도 줄어들게 되죠. 거기다가 부품 수명까지 길어지는 이제 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비 전력 절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전력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죠? 아마도 그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쓸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최근까지 알려져 있는 휴대폰들은 대부분 소비 전력을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약 50% 가까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통신 칩들이 고성능화되고 AI 칩들이 점점 더 고성능화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어서 소비 전력이 디스플레이가 아닌 다른 것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분야를 디스플레이가 소비 전력을 소모하고 있으니 점점 더 디스플레이 소비 전력을 줄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소비 전력을 줄이는 기술 중에 그 LTPO 기술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LTPO 기술은 저희가 이제 용어로 보자면 로우 템퍼러처 폴리실리콘 옥사이드의 약자인데 다결정의 산화물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저온에서 레이저로 결정화시킨 LTPS 실리콘 기술하고 옥사이드 반도체를 이용한 TFT 기술을 합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게 되면 누설 연료를 줄일 수 있어서 주사율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면이 멈춰 있을 때는 계속 신호를 줄 필요가 없고 줘도 신호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한 번만 주고 누설 연료가 없을 경우 오래 갈 수 있지만 이제 계속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게임 동영상 같은 경우는 120Hz나 240Hz 올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 가변적으로 주사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잘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물 반도체의 기본적인 특징인 오프 커런트가 낮기 때문에 누설 연료가 낮아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신호에 빠져나감이 없기 때문에 주사율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LTPO 기술이 참 좋은 기술인데 그 애플에서 LTPO라는 이름에 대한 어떤 특허권 같은 걸 갖고 있고 실제로 아이폰에만 이 LTPO 기술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은 좀 많이 개선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LTPO라는 용어 자체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LTPS랑 옥사이드 섞은 기술은 국내 업체들도 쓰고 있고 최근 스마트폰 모델에는 채용이 돼서 제품으로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좀 그 기술의 이름 자체는 다를 수가 있는데 애플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내 업체들로서 현재 사용 중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업체들은 이제 이 L2PO 기술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그 애플사의 서플라이 체인에 잘 들어가기 어려워한다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네네. 생각해 보게 되면 LTPS 기술도 있는 기술이고 옥사이드 기술도 있는 기술이고 LTPO 기술은 단순하게 LTPS와 옥사이드를 붙이기만 하면 되는 기술 같은데 왜 이렇게 LTPO 기술이 어렵고 경쟁국에서 힘들어하는 기술이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LTPS 기술은 약간 성숙된 기술인데 옥사이드 TFT가 새로운 기술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옥사이드 TFT가 좀 신뢰성을 잡기가 힘든 부분이 초반에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 해결한 게 우리나라 패널 기업에서 양산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되게 이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건 그 며칠 전에 저희 기사에서 본 중국의 올레드 기술이 미국에서 소송해서 져서 더 이상 납품하기 어렵게 됐죠. 13년, 14년 동안 납품을 못하게 됐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한테 기회도 오기도 왔지만 제 생각엔 그 산화물 기술이 정확히는 뭐 일본에서 개발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사업화에 성공한 건 우리나라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LTPO 기술 같은 걸 써서 올레드랑 해서 그 굉장히 저전력이면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만약 미국 쪽에도 많이 수출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기술이 다른 나라의 디스플레이 기술 대비 가장 큰 강점을 가지는 분야가 이 백플레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플레인 분야 특히나 LTPS와 옥사이드, LTPO 기술의 조합으로 굉장히 높은 초격차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좀 더 높이 개발해야 되고 다른 경쟁국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계속 다듬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 박사님, LTPO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레드 기술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요. 마이크로 LED 쪽이라든가 이런 미래 디스플레이 적용돼서도 소비 전력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가능하죠. 기존에 이제 마이크로 LED 기술도 OLED와 동일하게 어떤 백플레인이 필요한 거고, 물론 이제 회로적으로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TFT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백플레인 기술들, TFT 기술들이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무개발광 LED와 같은 마이크로 LED를 이용한 기술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보다 중국이 더 앞서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뒤쳐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마이크로 LED와 같은 기술들이 화소 기술이 중국에서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균일도와 또 저소비 전력과 그다음에 구동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TFT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이크로 LED도 결국 TFT와 결합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 디스플레이 기술로서, 제품으로서의 우위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LED 칩 부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보면 이제 백플레인, 그러니까 TFT가 들어가는 백플레인이 있고, 실제 광원 부분이 이제 프론트 플레인이 있다고 보면 프론트 플레인 쪽은 확실히 중국이 그 기존의 조명력 LED에서의 그 인프라 구축된 거를 기반으로 아주 저가 그리고 대규모로 양산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보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백플레인 쪽에 강점이 있는 것이고, 백플레인은 이제 어떤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패널 기업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의 패널 기업들이 중국보다 늦게 마이크로 LED 쪽에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패널 기업 외에 그 패널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로 봐서는 실제로 이제 중국보다는 현재 한국의 소부장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패널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그 소부장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키우지 않는 이상에는 초기에는 아마 중국 기업 또는 대만 기업들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소부장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은 좀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박사님, 그러면 저희 캐티가 하고 있는 연구 기술 중에 그 산화물 반도체 관련해서 소비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연구가 있을까요? 네, 이제 사실은 지금 그 산업적으로는 LTPO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긴 한데, 사실은 학계나 연구계에서 실리콘 기반의 TFT 연구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최근에 이제
이제 일본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 뭐냐면 이 산화물 반도체가 지금 비정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아웃폴스로. 근데 그 상태가 굉장히 수배 전력도 좋고 좋긴 한데 더 낮은 그 오프커런트를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아. 특히 디스플레이도 그렇지만 센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높이기 위해서 오프커런트를 낮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그 CAAC라고 C 액시스 얼라인드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이 C축으로 옥사이드 반도체를 결정화를 시키면 오프커런트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기술이 있어서 그게 이제 공정 조건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후처리 공정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센터가 개발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구동 소자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적외선 센서용의 리드아웃 트랜지스터로서도 결정화를 통해서 오프커런트를 낮추려고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수님, 그러면 한번 이런 기술들을 사용했을 때 절감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그 디스플레이의 주사율만 조절하더라도 한 전력 소비를 50% 정도 화면에 대해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기 전력 절감까지 더하면 배터리가 한 최대 한두 시간은 더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감으로 확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기술이 앞으로 또 어떤 기까지 쓸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태블릿이나 노트북, 심지어는 이제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쪽까지 확장이 될 수 있겠고, 나중에는 이제 마이크로 LED 기술하고 결합이 된다면 이런 절전 효과는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느끼는 변화는 얼마나 있을까요? 네, 저도 굉장히 그 배터리 잔량에 민감한 편인데 아무래도 하루에 이제 충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뭐 하루 종일 가거나 뭐 한 번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동영상, TV보다는 이제 그 모바일로 동영상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 동영상 시청도 좋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배터리가 오래 가면 게임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굉장히 체감하는 효과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게임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배터리 소모가 빠르고, 그 다음에 게임은 한번 플레이를 할 때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10분 정도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5% 남아있다.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대폰이 꺼져버리게 되면 그 10분 동안 했던 모든 실력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 배터리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지갑을 안 들고 다니거든요. 요새 휴대폰 안에 모든 신용카드들 다 페이로 넣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 교통카드도 다 휴대폰 안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항상 불안해요. 이게 그렇죠. 배터리가 이게 언제 꺼지지 않을까. 이것만 꺼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배터리 시간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비 전력을 절감하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아예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그냥 사용하다가 필요하게 되면 약간 충전했다가 쓰게 되면은 그렇게 페이 같은 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박사님 의견을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디스플레이의 소비 전력을 줄이기 위한 기술들은 이제 산화물 반도체를 활용한 LTPO 기술이 주력으로 되고 있긴 하지만, 미래에는 좀 더 좋은 소비 전력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위한 연구 개발이 꾸준히 필요할 것 같고, 우리 KT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